네, 부동산 시그널 9월의 첫 방송 문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아침에 좀 약간 좀 쌀쌀한 느낌이 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름도 조금 지난 것 같고요. 항상 이 알토마토 TV, 부동산 TV를 항상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예,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대책, 규제책이 뭐 상당히 크게 좀 나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눈에 좀 보이는 것이 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어떤 용어가, 생소한 용어가 좀 나와 있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알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공임대로 좀 보완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그 또 취약계층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본형 어떤 그 국민주택이 좀 대안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기본소득은 들어봤어도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본주택이란 경기주택도시공사인 GH에서 발표한 주거대책으로 하남, 교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의 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소득,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경기도 거주 무주택자면 누구나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제 주거 문제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 이 같은 파격적인 주택정책이 집값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해서 일단 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그 경기도형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누구나 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이제 공공임대를 좀 들어가고 싶은데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보호를 받되 또 현재 좀 무주택으로 좀 남아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제공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좀 알찹니다. 그 또 기존에 있던 공공임대라든가 이 중상층 임대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수도권 거주자의 절반 정도가 이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현재 좀 거주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경기도권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 추진 배경에는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는 무주택자 약 한 44% 정도가 있는데 그중 정부수에 즉 공공임대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약 한 8%, 그 외 가구 수가 약 한 36%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36%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약 한 170만 가구가 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주택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이 있지만 경기도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제안을 해서 정부의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형이 아니라 어떤 그 수도권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안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제안하는 이런 또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기공고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위해서 이런 어떤 주거복지에 좀 집중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이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좀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임대 주택의 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내용을 좀 발표했고요. 또 여기 안에는 장기 임대, 또 공공 임대 이렇게 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외되는 어떤 언어 자체가 있죠. 근데 여기 안에 이제
획기적으로 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조식을 제공한다든가 안에 주차를 세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도 마련해 준다니까. 이렇게 해서 호텔식에서 서비스해 주는 것을 이런 어떤 공공 임대에서도 한번 전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내용이 되어져 있는 것, 내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 서비스를 좀 폭넓게 좀 주거에서도 이 공공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보자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기본주택에 좀 여기에 좀 장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뭐 소득이 얼마냐, 뭐 무주택자여야 되고 뭐 어떤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붙죠. 하지만은 기본주택의 장점은 뭐냐면 무주택이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득이라든가 뭐 상관이 없이 무주택자이면은 일단은 신청이 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공공시행자가 붙습니다. 이제 공공이라는 용어가 붙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재정적인 지원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손실 부담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줘야지만 이런 또 시행사라든가 또 시공사가 또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보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을 하되 이런 어떤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비축하는 것, 또 이제 수도권에서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비축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좀 마련해 보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어떤 주택을 공공재, 즉 수돗물 수도꼭지 벌면 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 서비스로 제공해서 주거 안정에 좀 기여를 한번 해보자.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기존 임대주택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 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득이나 자산이라든가 나이 제한을 둬서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중산층 임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보시게 되면 여기 임대료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운영비 수준, 그러니까 거의 뭐 원가와 땅과 건물에 대한 원가 수준과 거기에서 비슷하게만 하고 이제 그것을 임대, 즉 리츠 형식으로 해보자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임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거, 지금 30평형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월세가 약 한 63만 원. 근데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로 하기 때문에 100배 정도를 하기 때문에 한 6,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최저 수준, 즉 들어와서 임대 관리를 할 때 관리비에서 필요한 필요 운영비만 하고 나머지 것은 리츠 형태로 해서 보완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과도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기존에 있는 건물, 지금 현재 뭐 30년만 지나면 뭐 재건축을 한다 어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년 주택을 좀 기본으로 하자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자체를 그 벽돌식으로 짓지 말고 기둥 형태로 졌고 나머지 이제 안방과 거실 또 작은 방과 큰 방 자체를 가변 형태로 좀 둬서 기둥 형태로 일단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안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상당히 좀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을 꾸밀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30년 동안 임차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이런 것도 교체를 단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형태를 한번 띄워보자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벽식 구조를 이렇게 기둥식 구조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대 내 평면, 이 평면이 변경이 좀 용이하도록 만들고 안에 배관과 설치 교체도 용이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재건축 횟수를 줄여서 철거리나 어떤 뭐 폐기물 이런 것도 좀 감수를 해보자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100년 주택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벽돌식 구조, 즉 기둥을 놓고 벽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을 놓고 가변식 형태를 넣어서 형태로 해서 30년 동안 주거를 복지 형태로 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한 그 Q&A가 좀 있는지 정리를 했는데요. 이 공공임대주택을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전환하는지 이게 좀 가장 큰 퀘스천 마크였죠. 기존에 있는 공공주택을 없애는 거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물량을 또 추진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현재 그 공공주택 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즉, 그 3기 신도시 자체가 이 수도권 일대, 즉 경기도권이 좀 많이 모여져 있고 또 이제 LH라든가 국토교통부 또 이제 경기도 지방공사에서도 지분 참여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기도 지방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방식을 좀 바꿔보자는 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돼서 나와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용적률 상향을 500%를 주냐, 얼마를 주느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기본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신설로 구체적으로 공급. 이제 올해 말에 한번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제안을 받아들이면 올해 말에 한번 공급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이제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그 입주 자격과 임대료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요게 있는데요. 근데 그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월 임대료 보시게 되면 월 임대료가 임대주택 단지 또 관리 또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이면 된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 또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 또 이제 100배로 좀 되어져 있는데 이 월 임대료가 1,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임대료의 50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평형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한 37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37만 원에 10배면은 한 그렇게 크지가 않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4인 가구 또 약간 3인 이상이가 되면 30평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30평형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한 63만 원 정도가 되죠. 63만 원 정도. 즉 RIR이라고 해서 소득에 대한 어떤 주거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게 되면 약 한 100% 정도가 되는데 63만 원을 하게 되면은 보증금 자체가 6,300만 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좀 저렴하죠. 거기서 이제 관리비도 관리 들어가는 비용, 또 월세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좀 저렴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추후적으로 이제 뭐가 좀 나와야 되냐면 이런 어떤 시행 또 시공을 했었을 때의 그 원가, 이 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정 지원 없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책정에 대한 요인이 뭐냐? 이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공공시행자의 임대주택 보유로 인한 부담이 있는데 이거를 비축 리츠를 만들어서 이런 부담을 좀 서로 간에 완화를 해보자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관리라든가 운영비 수준의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이제 기회비율이라든가 이 부채비율, 감가상각 등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별로 임대주택 운영비 수준의 임대료를 상정을 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그 저렴한 임대료 책정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줘서 어느 정도 수익 보전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수익 보전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리츠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리츠를 만들어주게 되면 또 리츠 안에서 또 이제 유동화 자금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채권이 또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익을 내면서 여러 그 증권으로 발행을 해서 이런 어떤 수익률 보장을 또 해준다면 또 많은 자금들이 또 몰리게 되고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전체적으로 만들어보자라는 내용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융자 한도 상향 및 이자율 인하, 이자율이라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이자율도 한 1% 정도 인하해 달라라는 그런 어떤 제안안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제도 개선 즉 안에 들어가는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요구하는 그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큰 내용들이 없습니다. 뭐 큰 부담을 지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기본주택을 마련하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것도 큰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장기 비축에 대한 역할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은 요거에 대한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계점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비, 즉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비입니다. 이 정부의 재정 지원과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대한 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임대주택 보유로 인해 공공사업자의 부채 비율이 상승하거나 임대주택의 운영 손실 등 이런 것도 공급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이런 한계점을 이제 공공사업자, 정부 등이 리츠의 어떤 형태를 띄어서 만들어내게 되면 원가 수준으로 이제 원가 수준으로 그 월세라든가 또 이제 임대보증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도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현행 법령상 이제 공급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범주에 사실은 시행령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시행령도 좀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또 신설해서 이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또 그 안에 이제 뭐랄까요, 그 대출을 해주는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율을 좀 낮춘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거고 또 이제 공급자 즉 시공사라든가 또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 수익률 보전을 어떤 형태로 해줄 것이냐 또 이제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떼서 리츠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세 월세에 대한 유형을 좀 신설을 하고 그래서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이거 있고요. 또 보증금 및 월세 납부 또 3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장기 공급 임대 주택을 마련해 보자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안에 내용이 보면은 30년 더하기 또 30년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 동안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무주택 서민들, 그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획기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경기도권 일대라든가 또 서울권 쪽 지역의 아파트 자체에 대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높고 그런 부분을 이제 공공 서비스, 즉 수돗물을 누구나 마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주거에 대한 공공 서비스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은 상당히 좀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획기적인 내용들이 그 경기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서도 그 자기들 뭐랄까요 그 지역에 맞게끔 어떤 그 임대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런 주거에 대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여러 무주택 서민들에게 많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